그나저나 저희 서민들 또 일반 국민들 또 뭐 중산층 할 것 없이 지금 최대 관심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각 가정의 자산 형성에 있어서 집값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요만 부동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게 뭐라고 해요?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지.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롤러코스터가 아니지. 천정부지. 미친 집값. 그래서 많은 실수요자 또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의 대책이 28번 나오는 동안 그때마다 집값이 올라서 미칠 뻔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정권이 입을 여는 순간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실증적으로 어떻게 돼 있을까?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하고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이 올랐답니다. 언제 이후? 지난 15일 이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 상승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어떤 분들은 야 0.5%면 1000분의 5라는 뜻 아니야. 뭐 그게 뭐 그렇게 뭐야 아파트가 1000만 원 하던 아파트라면 1005만 원으로 올랐다는 뜻 아니야. 그게 뭐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었다면 10억 500만 원 됐다는 뜻 아니야. 아닌가요? 10억 50만 원인가 10억. 아무튼 그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0.5%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에 0.5%. 1년은 52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0.5를 올라가는 걸 52번, 52번 곱해야 1년 동안 얼마 오르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29.6%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매주 0.5%가 오르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20억 가던 아파트가 26억이가 있고 30억 하는 아파트는 39억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동, 광진 뭐 이렇게 이른바 한강 벨트 아파트 문 열면 한강이 보이는 한강 벨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주간 상승률이 1%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이제 복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간에 1%쯤 오르면 1년 뒤에 얼마가 올라가 있을까? 67.8%가 오릅니다. 이게요.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야 너무 극단적으로 계산한 것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꼭 이렇게 되지는 않겠으나 역대 최고치
기록하면서 아파트가 또 한 번 미친 집값이 되어서 치솟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부동산 대책 발표한 10월 15일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0%가 급감. 한마디로 씨가 말랐다.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던 집주인들이 전부 다 매물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천 건이 사라졌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대답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정부 고위 관리들의 국민들의 염장 지르는 소리, 복창 터지게 하는 소리는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냐? 헐,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아파트 미만과 청년 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비판은 정말 실체가 없는 공격이다. 먼저 팩트체크.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팩트체크해야 됩니다. 복기왕 의원은 15억 원 집값이 전국 평균치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8,580만 원. 전국 아파트 평균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복기왕은 이것이 15억이라고 했으니 몇 배 뻥튀기 한 겁니까? 3배.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복기왕 의원이 서울 아파트 값을 얘기한 것이라고 양보해 주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12억 4천만 원. 복기왕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국 평균치 15억 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해명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아마 집이 없으신 분 같아요.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느냐. 작정하고 염장을 지르는 거냐. 서민 기준을 15억 원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집을 아직도 못 사고 있는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보면 불가촉 천민 아니냐.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뭐예요? 저쪽 부류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어. 이게 불가촉 천민 아닙니까?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신은 아직도 집이 없으니 나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 됐네.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월 100만 원씩 140년을 모아야 15억 원짜리 아파트 산다. 아파트 값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앞으로 140년 동안 가정하에, 예? 그동안에 아파트 값이 140년 동안 또 치솟으면 그것도 이제 언감생심 꿈도 못 꾸지만 그래 아파트 값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쳐더라도 월 100만 원씩 몇 년? 140년.
140년이면 한 세대가 30년 살고 5세대가 모아야 되네요. 나도 모으고 내 아들도 모으고 내 손자도 모으고 증손자도 모으고 고손자도 모으고 고손자의 자식까지 모아야만 복귀왕 당신이 말하는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지금. (15억) 아파트를 가져야 서민이라면 야 나는 산 거지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복귀왕 의원이 입장문을 냈네요.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면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귀왕 의원 들으세요. 이게 표현의 선택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표현의 선택 아니에요. 표현의 선택은 자유롭게 하세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다만 당신의 잘못된 인식, 가짜 뉴스, 전국 평균치 아파트 값을 15억이라고 한 것, 이 팩트 체크 이걸 말하는 거예요. 표현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쉽고 안타깝다고요? 누가 아쉽고 안타깝나? 복귀왕 의원 당신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아니면 국민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아니면 나 같은 언론인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누가 아쉽고 안타까운데? 아니 말본세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비단 복귀왕 의원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정치인들이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안타깝기는 뭐가 안타까워요 진정. 뭐 본인이 안타까워? 국민이 안타깝냐? 이거야말로 표현을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과할 때는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아쉽다, 뭐 안타깝다 이런 말 쓰지 말기 바랍니다.